자, 오늘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형, 고 이재선 씨가 비공개 처리해 놓았던 블로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 불법은 없었습니다. 자, 이재선 씨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됐는지 그 블로그를 보면서 자세히 알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저 블로그가 비공개죠. 자기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만 볼 수 있는 건데 글이 정말 많아요. 전체 글이 28,000개인데 웬만큼 해박한 지식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병원건 5건 있고요. 예, 저렇게 제가 출처를 확실하게 증거로 열어 보입니다. 자, 우선 이재명 후보가 형에게 보낸 것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6월 21일입니다. 오전 9시 39분. 쯧쯧.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데. 그리고 2분 뒤 네가 한 짓이 소설같이 소설에나 나올 짓을 하고 있어요. 정신병인 거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메시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욕이죠.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네. 그게 철학적 표현이라고 철학 2번만 했다가 엄마 잡아먹겠다. 이런 것이 있고 또 다른 것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이재명 비서가 보낸 겁니다. 너는 어떤 놈? 나는 돌아버린 놈. 앞으로 잘 지켜봐라. 7월 17일 밤 10시 45분입니다. 밤 10시 45분. 제발 용서하지 마라 재선아 크크크. 똘선이 개, 망, 땅땅아. 베트남에서 노상강도 만나서 총 맞아서 땡땡 해버려라. 노상강도 당해서 사망하지는 말고 척추가 부러져서 반 땡땡만 되어라. 평생 못 일어나게. 이런 글이 있네요. 남편의 형에게요. 아침이죠. 아침 7시 48분입니다. 뭐 하러 갈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남들도 생각 있고 아주버님만큼 못해도 책도 읽는답니다. 눈웃음. 그 아주버님 이재선 씨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그걸 언급한 것 같아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3분 뒤 그렇게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으로 아까운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에도 끼어들지 마시고요. 다음 거 볼게요. 8시 51분입니다. 참지 마세요. 오타를 낸 것 같아요. 뭐든지. 조울증에서 정신분열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8시 53분. 2분 뒤네요. 하긴 오래되고 병이 중해서 치료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랍니다. 또 5분 뒤 문자가 옵니다. 해결책 있어요. 물결 병원 가세요. 과거 강윤영 씨에 대해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재명 후보를 두고 소시오패스 경향을 보인다라는 분석을 했을 때 고발을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분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문자입니다. 동생에 대해서 나의 사랑스러웠던 인간이요. 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인간이요. 아, 나의 사랑스러웠던 인간이요. 어이하다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간으로 되었는가? 어이하여 나의 생각으로 남을 만들어가는가? 그게 안 되면 나쁜 방법도 마음대로 사용하는가? 지금이라도 멈추어라. 역사는 되풀이되고 진실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인터넷 시대의 속도는 빛이요. 내용은 진실인데 무엇을 속이려고 하는가? 왜 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려 하는가? 한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가? 직원들의 직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반성하고 강제 입원 공작을 중지하기 바란다. 아, 인간이요? 나의 사랑스러웠던 인간이요. 이것은 동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 앞부분을 보면요.
요즘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자가 있다. 그것도 남들이 절대로 믿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이런 자가 있다고 하면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강제 입원 실행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면 그때서야 놀라면서 인정을 한다. 왜 이런 녹음 테이프가 만들어졌을까? 지금까지 날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제 만천하에 그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진실보다 위대함이 없다는 확실한 진리에 만천하에 그 실체를 드러낼 날이 되기 때문이다. 내 가족을 믿고 내 사무실 직원을 믿는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고맙다. 남이 나를 미친놈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준 사람들이 고맙다. 눈물나게 고맙다. 아, 인간이여, 나의 사랑스러웠던 인간이여. 어이하다 몸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 인간이 되었는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별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살펴본 윤 후보 진짜 아바타니? 이거 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팩시가 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사실에 기반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본 걸 가지고 또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께 다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자, 예전에 개사과 발언 기억하시죠? 이 사과한테 뭐 개나 좀 이 발언 했을 때 그때 정말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 캠프에서 분위기가 어땠냐면 라이브 다 취소하고 인터뷰 다 취소하자. 내일 홍준표 후보랑 같이 그 국힘당 대선 후보 선출하는데 우리 후보 조금 있으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이제 극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 선후 포럼 아시죠? 진중권, 권경애 그리고 금태섭 씨 함께하는 그 선후 포럼에 라이브를 진행하겠다고 윤 총장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저희가 썼어요. 근데 캠프에서 아니다. 그 일정 아니다. 라이브 유튜브 무슨 1시간 대담이냐. 그 3명 그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금태섭님, 김종인님 이번에 같이 나갔죠. 그리고 2분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마무시한 입당꾼들입니다. 근데 거기를 나가겠다고? 당신이? 그래서 못 나가게 한다고 막 캠프가 막 정말 아사리판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조금 있다 윤 후보가 탁 연락이 되면서 나갈 거야. 1시간 라이브 했어요. 잘했어요. 재밌게. 깊이 있게. 여러분 여기서 괜찮게 했다는 기억 벌써 잊어버리셨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실수가 있었다면 난리가 났었을 테니까요. 그때 홍준표 후보 캠프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보고 있었을 때 라이브 갈게 하고 했어요.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고도 안 받고 그냥 했습니다. 원고 안 받고 그냥 들어갔어요. 네. 필요 없다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한 거 아닌가? 홀쭉이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토론회. 이건 진짜 저의 개인적 정말 충격적인 경험인데 TV조선에서 토론회를 했었어요. 후보 토론회.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의 첫 정치인들과의 토론회였습니다.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후보들이 서 있었어요. 홍준표 후보, 뭐 유승민 후보, 하태경 후보, 원희룡 후보 그리고 제 정면 바로 앞에 윤석열 후보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안에서 워딩을 치고 또 그리고 속보 상황에 대비하고 또 팩트체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튜디오 안에서 대기 인력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앉아있는 구석 자리가 윤 총장, 윤 후보랑 180도로 마주보는 자리였던 거예요. 되게 불편하셨겠죠. 근데 저는 좀 미안하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180도로 마주보는데 이분은 그래서 그냥 관찰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처음에 자세를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이건 또 왜 이래요. 근데 그리고 더 웃긴 게 7명, 8명이 있으면 바로 앵커까지 8명 있잖아요. 윤종호 앵커까지 8명 있는데 그러면 카메라가 잡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6명은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시계를 보거나 이렇게 진행안을 보거나 자료를 보거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앞에 카메라 보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물도 우리가 드렸거든요. 목 마르니까. 물이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분이? 긴장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국감 때 보면 긴장 안 하던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아무도 안 알려줬구나. 토론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혹시 그쪽 캠프 좀 상황 뭐 제대로 안 들어갑니까? 뭐
그랬더니 집요하게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예. 남들이 다 알아서 잘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왜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빨간불 비치면 이 카메라가 나를 본다, 저 카메라가 나를 본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생방송에 내가 안 나오고 있으면 나는 물 마셔도 된다. 이것도 안 알려준 거고, 후보랑 얘기를 할 때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후보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안 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취재를 해봤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 네. 정말 좀 약간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후보가 어떻게 싸울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그렇게 유기적으로 누가 날 서포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짜겠습니까? 그런 거 짜줄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잘 했어야 되는데 모두 다 같이 잘못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매 순간 혼자 그냥 그렇게 해온 것 같더라고요. 좀 불쌍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뭐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이런 환경들, 일반인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토론의 신 같은 뭐 누구지? 홍준표님, 유시민님 이런 분이랑 붙는다고 하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준비 없이 간 걸 보고 그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습니다. 일반인들이 방송을 하면서 떨지 않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토론을 그냥 뭐 준비 없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서포트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결국은 뭐 2번, 3번, 4번 할수록 그냥 잘하고 또 오늘은 뭐라고 했죠? 이재명 후보와 법정 토론 3회를 하는 것은 부족하니까 늘려달라고 실무진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죠. 그래도 또 혼자 싸워보겠다고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상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캠프는 정말 선거의 장인들이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꿈꾸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내각제,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데 내각제 얘기한다든지 이런 분 없죠. 고담시 경찰 됐다 뭐 이런 분 없고 연기나 잘해라 이런 분 없죠. 그리고 또 저쪽에 선거의 장인들이 함께 뭐 한몸이 돼서 달리고 있는데 또 이제 측면에 있는 분들인지 연관된 분인지 아니면 동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특이한 유튜버 분들께서 허위 사실을 끊임없이 유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줄리 이러면서 사람 멘탈이 버텨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실까요? 윤수계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네. 아무튼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봤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30분 이상 했죠. 근데 한 번이라도 실수를 했다면 지금쯤 이준석 후보 대표와 김종인 총괄이 굉장히 가루가 되게 또 씹었을 겁니다. 근데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환경이 굉장히 익숙하니까 그때 분위기를 보면 이제 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자들 질문이 몇 개가 날카로운 게 나왔는데 참모들이 이제 그만하실까요? 그런데 윤 총장이 계속하자고. 한 2-3번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하라고. 그래서는 끝나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나만 더 하자고 해서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기자 몇십 명을 생 라이브 상태에서 질의응답 받으면서 그것도 위기인 상황에 내 최측근들이 지금 다 떠나간 상황에 함께했던 사람들이랑 세이 굿바이 한 상황에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선희님 슈퍼챗 감사드리고 미솔도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대통령도 그거 잘 못해요. 전 지금 행정부가 대통령을 서포트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청와대 기자들이랑 기자회견 하는 거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맨날 하기로 한 거 이렇게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또는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 이만큼을 했다는 것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4번째. 이 사람이 정말 그냥 누군가의 아바타 연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냐 봤을 때 과거를 살펴볼게요. 꽤 괜찮은 공무원이었어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처럼 추행도 안 했고 그리고 미투 같은 거 안 했고 권력형 성추행 안 했고 어디 가서 갑질 안 했고 뭐 직원들이랑 잘 어울려 다닌 것 같아요. 뭐 고집은 셌겠죠. 네, 슈퍼챗 쏟아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강촌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나쁜 짓 한 다음에
괴념치 말거라 이러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나 후배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연락 털었는데 본인과 관련해서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아직 1심 판결에서 뭐 유죄가 나왔다 이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많이 털렸죠.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났어요. 특활비도 안 났고 뭣도 안 났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산 권력에 칼을 들이댔죠. 그런 공무원 있었습니까? 굉장히 레어한 유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산권력 조사라고 했더니 진짜 그걸 산권력을 조사라는 줄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냥 센스도 없이. 눈치 너무 없어. 눈치 없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